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1, 5학번 최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일반행정직렬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왜 종합반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종합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자기소개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종합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1차 시기에는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2차 시기에 있어서는 종합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제가 왜 종합반이 좋은지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에는 고시반하고 고시동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종합반만 등록해서 베리타스를 통해서 고시를 시작했고, 베리타스를 통해서 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전 종합반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자기소개는, 저는 먼저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시와는 전혀 무관한 계열 전공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시작을 할 때 전혀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같은 과목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었고 정말 생초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12월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원장님을 찾아뵙고 고시에 입문을 하였고,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나 2020년 첫 번째 초시에서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합반이 1년 반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종합반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에 1차는 합격했으나 2차에서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운이 좋게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더라도 이 고시 공부가 노력을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종합반의 경험들입니다. 먼저 저는 20년도에 종합반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종합반을 등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종합반의 모든 코스를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따라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합반 코스가 완료가 되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실전에 가서 너무 긴장을 해서 경제학에서 몇 문제를 계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떨어져서 이제 1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바로 스파르타라는 또 다른 코스를 하나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에는 스파르타랑 이제 3순환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스파르타를 통해서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파르타라는 코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랑 2차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수강한 선생님들의 성함입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이제 신성호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각자 자신의 취향과 성격과 맞는 분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료 해석은 윤진원 선생님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고, 실제로 자료 해석이 첫 필세 때는 한 30점대였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90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2배 이상 올라갔어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하면 필세도 점수가 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은 이지은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금 계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찾아가면서 이제 맞는 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과목은 베리타스에는 이제 김진욱 선생님하고 류준세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외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자 성향에 맞춰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행정학하고 정치학하고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제가 각각 두 분의 선생님을 수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시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송윤현 선생님 그리고 신희섭 선생님 들었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번 연도에는 또 다른 분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제 행정학, 정치학, 지방행정은 논문 과목입니다. 그래서 논문 과목은 정말 쓰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주장하시는 관점이나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을 수강하게 되면 좀 더 자신이 보는 관점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관점을 넓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설명회를 들으시는 만큼 종합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시 관련해서 정보를 좀 찾으시면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GS 예비순환, 뭐 1순환, 2순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과목에 관련해서 순환이라는 이제 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중1, 중3, 고1, 고3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코스를 짜서 순환 강의가 쭉 이어지고요. 그 중간에 이제 1차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셋이라는 건데 그 과목을 시험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 또 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순환과 1차 피셋 기간이 살짝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차 공부가 조금은 각자 다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시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순환하고 1차 시험이 같이 겹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종합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전 모의고사 활용하기입니다. 이제 피셋의 경우에는 보통 오전 시간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그 강의를 해설해 주시면서 피셋을 풀어 나갈 텐데요. 이때 저는 오전 모의고사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힘들다는 한이 있더라도 꼭 현장에서 수강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피셋이 집에서 혼자 편안한 마음으로 풀 때랑 진짜 옆에서 다른 분들 종이 넘어가는 소리 들리고 막 지우개 짝짝 긁히는 소리 들리면서 푸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압박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정말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피셋 모의고사 현장에 나가서 듣고 그 다음에 강의까지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해서 피셋 강의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2차 과목 관련해서 2순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좀 두 가지로 수험생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강을 직접 가서 한 1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인강으로 전환해서 나는 점심 먹고 피셋 꾸준히 유지해서 감 유지해보겠다. 그리고 피셋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인강으로 복습하겠다. 이런 두 부류가 나뉘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에 해당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피셋을 딱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밥을 먹고 빨리 독서실에 가서 복귀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요청을 해서 현강을 안 듣고 인강으로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 오후 6시, 7시까지는 이제 그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복습하고 기출문제에다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양치기가 필요하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이렇게 쭉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셋을 아침 한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한 12시간 정도 투자를 했고, 이제 그러고 저녁을 드시면 정말 피셋이 보기가 싫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진이 빠지는 시험이어서 그때부터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해서 힘이 너무 들 텐데, 이제 저는 그때 인강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 관련해서 뭐 경제학이라든지 행정법 인강을 쭉 듣고 그날 그냥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잠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이제 혼자 피셋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셋 기간이라고 이제 피셋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피셋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딱 피셋이 붙는다 해도 2차 과목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해 시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과목도 병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2차 과목을 경제학이랑 행정법 이 두 가지만은 꼭 잡고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피셋형 인간은 보통은 뭐 5과목을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피셋형 인간은 아니었었고 노력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수업들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제학이랑 행정법은 밤에 진짜 인강이라도 듣고 진짜 1시간이라도 내가 눈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그래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1차 과목이 헌법, 그리고 언자상이라 해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피셋 강의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순으로 이어질 텐데, 이것들 말고 그럼 헌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헌법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 금원장님 그냥 열어주시는 강의 열심히 듣고 그냥 금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7급의 경우에는 헌법이 2차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딱 진짜 원장님이 엑기스를 찝어주시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다독을 하신다. 그리고 어차피 객관식이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은 마지막쯤에는 이거 답이다, 답이 아니다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모든 걸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 다독해서 눈에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기와 관련해서 종합반의 활용 방법입니다. 2차 시기는 이제 여러분이 2023년 3월에 예비순환 시작해서 쭉 이어서 2024년 6, 7월까지 아마 종합반 코스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1 과정, 중3 과정, 뭐 고1 과정, 고3 과정 이런 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제 예비순환 때는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꼭 참여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때는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개념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법 같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사범대다 보니까 법을 진짜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행정법에는 행정청, 뭐 행정행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진짜 그거를 한 2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현강으로 참여를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강을 참여하면 아무래도 앞에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의 정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강을 참여하시고 이때 중요한 건 꼭 매일매일 복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해가 제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근데 그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복기하시면서 최대한으로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이때 예비순환 기간에는 저희가 실전에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들을 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1순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순환이어서 이제 답안을 처음으로 좀 제대로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과목별로 100점을 작성을 해야 되고 10장을 줍니다. 그리고 2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50점을 5장을 1시간 내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정말 힘들어요. 이게 팔이 진짜 아프고
막 써지지도 않고 지금 목차는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진짜 쓰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때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따라가시고 그냥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지 듣고 그걸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순환부터는 최고 답안이라고 해서 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 그래도 잘 쓰신 분들을 선생님이 채택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쓰네?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답안이 좀 괜찮구나. 이런 거를 좀 계속 눈으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본 개념들을 좀 다 잡고 이걸 이제 실전에 조금씩 엮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흡수하시고 이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하고 1순환이 약간 같이 가는 느낌으로 최대한 복습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순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준비 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2순환은 예비순환이랑 1순환과 달리 이제 기출문제를 좀 적용을 제대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실제 기출문제들을 갖고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네?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네? 이런 해설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1순환 때 줬던 시험들은 좀 기본 문제고 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확 푸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항상 고시 공부할 때는 처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10번 보겠다, 그냥 5번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독하시고 최대한 계속 풀어보시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환 때 아까 1차 제가 준비 관련해서 조언 드린 것과 같이 인강으로 돌려서 순환을 수행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셋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법하고 경제학은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순환은 1차 시험에 합불이 나왔을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합격을 한 것 같다. 그러면은 3순환 이제 수강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3순환은 실전 모의고사를 맨날 풉니다. 그러니까 2순환까지는 뭐 격일에 한 번 풀었다면은 이제는 매일매일 50점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실제로 현안 중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문을 싹 찾아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문제 내시고 그거에 대해 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이제 종합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최신 자료나 논문들을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답안을 쓰고 이제 배운 내용 복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뭐 교수님 책을 읽는다든지 단행본을 읽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논문을 이제 좋은 논문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선생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종합반을 활용하면서 선생님이 가져다 주시는 먹이를 그냥 최대한 흡수를 잘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계속 최고당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네?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다 무조건 답내는 연습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종합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1차 시기랑 2차 시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가 나와야겠죠. 왜 종합반을 들어야 되겠냐 라고 하면은 저는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베리타스 알바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냥 종합반이 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종합반 좋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저는 이 설명에 지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관리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를 활용한 다양한 조언,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 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제성 부여를 통한 준비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먼저 시간 관리 차원입니다. 이제 종합반의 경우에는 학교처럼
각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피센, 그리고 오후에는 무조건 2차 과목. 그래가지고 2차 과목은 한 달 안에 한 과목 무조건 끝낸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학교 다닌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다닌다는 생각으로 수강해 주시면 이제 시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쉬실 때 막 스마트폰 보시면 10분, 20분, 30분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다 없애주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반이라는 거는 구조가 이미 잡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저는 당연히 구조가 잡힌 시스템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가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인데, 종합반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모든 강의에 거의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웬만하면 돈을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그리고 30% 안에 드시게 되면 자신의 이름하고 점수가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종합반에서는 스터디를 구성해 주는데, 이때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친구 이번에 1등 했네? 저 친구 이번에 2등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서로 약간 경계도 하지만 또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의의 경쟁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우호해 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고득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학금 제도를 해서 돈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쉴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 돈 쓰면서 좀 행복하게 일요일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를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제 먼저 스터디를 통해서 각자 강점이 다른데 이런 강점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학생마다 경제학이나 이런 수리 쪽이 강한 친구가 있고,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고, 외우는 걸 잘하거나 정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반에서는 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다 모아서 스터디를 운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서브노트 공유하고, 뭐 경제학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물면은 야, 내가 답안을 잘 못 쓰겠다. 너 답안 좀 보면서 벤치마킹 해도 되겠냐? 이러면은 이제 흔쾌히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유대감을 쌓고 스터디원들과 쭉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혼자 들어왔는데 스터디원들하고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공직사회에 나가면 전우가 될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맥을 쌓으면서 같이 깊은 유대감 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부릅니다. 베리타스는 1차든 2차든 불문하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 각자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스터디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각자 다른 선생님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터디원끼리 각자 다른 선생님께 받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서브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다 들은 게 돼서 이제 빈틈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종합반 때 스터디랑 선생님 풀을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제성 부여를 통한 준비 기간에 최소화합니다. 적어도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고시에 입문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반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머니께 미안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님께 미안해서라도 학원을 안 빼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는 PC방 되게 좋아해서 야자 다 도망치고 PC방 가고 이랬었는데 종합반을 딱 등록을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꼭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PC방 갈 생각을 2년 반 동안은 절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종합반은 여러분께 강제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냥 진짜 엄마 아버지께 미안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원을 등록했으니까 내가 끝을 봐보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좀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종합반은 여러분들이 구조가 잡힌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최대한으로 시행착오 없이 다양한 것들을 건드려 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라 해도 고시동 안 가고 다시 종합반으로 입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종합반을 이용하면서 좀 관련해서 활용하면 좋은 커리큘럼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번 연도에 직접 사용한 거고요. 이번 연도에 직접 사용하면서 선택 과목은 이제 7점, 8점 올렸고요. 경제학도 한 30점 올렸고 행정법도 한 10점 올렸고 정치학 20점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파르타는 여러분들이 1차 통과하시면 2차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을 묶어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을 잡아놓습니다. 약간 강남대성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기숙학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1차를 합격하시고 이제 2차 과목 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스파르타 때만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차가 떨어졌을 때는 스파르타를 안 하고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너무 루즈해가지고 이제 의지박약이 됐었고 스파르타를 하니까 강제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점수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랑 종합반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특강입니다. 답안 특강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소수로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쓰시면 그걸 되게 면밀하게 꼼꼼히 검토해 주시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과목을 정말 못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정치학이 거의 꽈락 점수가 나왔었고 행정학도 정말 낮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안 특강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각자 선생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찾아가가지고 이거 선생님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고 엄청 귀찮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좀 눈이 트이더니 결국에는 이제 점수가 다 엄청 올라서 붙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답안 특강은 종합반하고는 좀 별도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금원장님이나 각 선생님들과 의논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원장님 하시면 그냥 원장님이시니까 이제 고시 각 과목은 잘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진짜 고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가서 편하실 때 원장님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되게 좋은 조언 주시니까 원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테마 특강입니다. 이제 테마 특강은 각 과목별로 어떤 특정한 단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정치학에서는 이제 정치 제도를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정치 의회가 어떤지, 뭐 대통령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이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 특강을 통해서 그런 약점들을 보완한다는 느낌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특강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결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원장님하고 각 선생님들하고 먼저 의논하시고 각자 좀 공부가 진행되고 약점이 보이면 그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반 등록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좀
만약에 하실 거면 그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시 공부는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실전을 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는데 두 번째 가면은 긴장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합반을 좀 빨리 등록하셔서 이번 연도 이제 2023년도 1차 시험을 좀 응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종합반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종합반에다가 이제 피셋 강의 좀 다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1차를 좀 경험 삼아 들어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1차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하시면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3순환이 아니라 예비순환 들으시긴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시더라도 이제 2024년에 본 게임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미 1차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2차 시험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많겠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시험에서 이제 핫불이 갈리는데 2차 시험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종합반을 등록을 하실 거면 좀 빨리 등록을 하시고 이제 1차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고 발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